안녕하세요.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종목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7시 좀 넘었고요.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어떤 뉴스들을 한번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별다른 게 없어요. 뉴스에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뉴스도 조용하고 시장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뭐 증권사 쪽이든 뭐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든 사실 별다른 말이 없어요. 약간 좀 특이한 날이죠. 보통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크게 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 느끼는 게 시장이 약해질 때 있죠. 약세일 때. 시장이 약세일 때 다들 조용해집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아주 강세일 때 있잖아요. 거의 뭐 고점일 때는 정말 시끄러워져요. 뉴스든 뭐 어떤 매체든 미디어든 뭐 어떤 뭐든 간에. 근데 이상하게 조금 주식이 조정을 받거나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거의 얘기를 하길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주식시장이.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냐면 일단은 차트는 코스피 차트를 펴놓을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은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이고 지금 보는 차트는 캔들 차트가 아니고 바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로만 딱 돼 있고 주간 차트니까 이 바 하나가 주간 일주일의 그거겠죠. 일주일의 시간이겠죠. 여기에서 종가만 표시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밑에가 저점이 되고 이 밑에가 고점이 되고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예요. 요 끝에가. 그래서 보통 상승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고 하락할 때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종가가 이 고점과 저점의 하단에 존재하는 할 때 그리고 양봉이지만 이 고점과 저점 이 중간에서 이 상단에 존재할 때 이게 좀 의미가 많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이 바차트로 저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핵심 차트라고 하면 주간 차트를 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주식 HT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없고 단 하나의 무언가를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주간 차트를 딱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주간 차트가 가장 의미 있고 주간 차트로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의 일간 차트도 중요하지만 일간 차트에서는 놓치는 것들이 좀 많아요. 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하루의 거래량으로 일주일 한 달을 이제 비교하기는 힘들거든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거래량을 보고 추세가 변하는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간 차트가 아니라 주간 차트로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오늘은 시장에서의 지금까지 나왔던 어떠한 의견들, 흔히 많이 나왔던 의견들, 그리고 이 의견들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이 의견들과 그 다음에 차트,
힌트로 한번 또 두 가지로 한번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가 앞섰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보통 시장에서는 주식이 선반영되고 항상 먼저 간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펀더멘털, 어떤 실적 이런 것들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반드시 얘가 먼저 혹은 또 얘가 먼저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장은 일단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많이 조정이 있었죠. 코스닥 좀 조정이 있었고, 거래량도 좀 많았어요. 매도량도 많고. 그 안에서 오늘 뭐가 좀 많이 하락했느냐라고 좀 보면, 제조업, 그리고 뭐 전기전자에 이제 강한 좀 순매도가 나왔어요. 강한 순매도세가 나왔고, 이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는 약 4천억 가까이가 순매도가 나왔고, 전기전자에서는 한 3,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 업종, 제조업의 업종,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많이 하락했겠죠. 특히 오늘은 SK하이닉스가 5%대가 하락했죠. 그래서 꽤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일단 그렇게 됐고, 근데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뭐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보통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IT 업종, 그리고 더 큰 의미로 이 코스피 시장 안에 이 IT 업종, 얘네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코스피 지수의 어떤 기초 체력, 펀더멘탈, 그죠? 펀더멘탈이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일 정도 어떤 조정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기초 체력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빠지는 것들이 조정이냐, 하락이냐, 사실 이 말이 어감도 이상하죠. 조정, 하락,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최근에 어떤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는 거에 조정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지수는 조정이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일단 이 조정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보통 조정이라면 한 2주에서 뭐 길면 3주 정도 안에 어떤 하락이 극복될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하락은 이 이상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때는 진짜 하락이다라고 저는 표현되는데, 사실 이거는 지나고 나보면 이게 조정이었는지 하락이었는지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시장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좀 많아요. 사실 많고, 일단은 소설을 쓰지 말자라는 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항상 소설 쓰지 말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시장에 순응하자라는 거랑도 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이, 이렇게 볼게요. 시장의 하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조정 같은데 다시 갔다가 이런 시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하락이라는 거고,
그쵸? 이런 구간이 하락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조정. 이런 구간은 하락. 근데 이거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몇 번 예측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언제나 100%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시장에 순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사고 요 정도 올라오면 조금씩 팔고, 여기는 일단 네 번에 나눠서 사고 판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네 번을 사고 요 정도 올라와서 두 번을 팔고 좀 지켜보다가 이게 극복되면 다시 팔았던 걸 다시 두 줄을 더 사고 쭉 갑니다. 갔다가 요 언저리에서 또 팝니다. 두 줄을 팔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 극복되는 거를 보고 열 때까지는 이제 좀 매도를 자제하는 거죠. 조정인지 하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후의 상승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지 않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고 했어요. 또 여기서 또 두 개를 팔고 여기서 팔지 않았죠. 여기서 사려고 하는데 빠져버리죠. 그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파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량들 다 팔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순응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에서의 평균 단가가 이 구간에서 평균 단가만큼 여기에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쵸? 여기서도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나올 거고, 그쵸? 여기서 팔았으면 요 정도 시세 차익, 요거를 항상 저희가 먹는 게임이잖아요. 주식이란 게. 그래서 주식은 일단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건 없다라는 거고, 지금의 시장의 이 근처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고, 혹은 여기 근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쵸? 그래서 이 언저리가 맞다면 일단 매도를 조금 해 나가고, 진짜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부 다 팔아버리거나 뭐 이런 순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알 수 없어서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그 GDP 발표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FOMC도 남아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요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뭔가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거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관망 이후에는 시장은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사실은 저의 의견은 이제는 시장이 강한 어떤 상승 랠리, 과거에 2000포인트, 박스피라고 했던 2000포인트를 지나간 건 옛날이에요. 이제는 시장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한 단계 레벨업 돼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정일 때 지금의 사모펀드들 보면 꽤 많은 매수를 하는 게 좀 보여요. 기관 쪽에서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3일 연속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크게 해볼게요. 일단 보면, 일단은 쭉 누적된 거를 볼게요. 코스피 먼저 보면, 누적을 볼게요. 이게 억 원이에요. 그 금액 단위로 표현한 거고, 억 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라는 거죠. 조. 1조 4천.
그러니까 누적인 거예요. 누적이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 요 날 한 4일 전쯤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요걸 좀 추스려 볼게요. 다시 잠시만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7월 1일부터 7월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7월 달부터만 코스피 7월 달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보면 시장이 외국인들의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일단 당일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것보다도 일단 추세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최고점이 여기 1조 3천 정도, 3천억, 그죠? 시장이 외국인이 1조 3천억까지 3일 전에 들어왔다가 다시 1조 8천억, 4,900억 정도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매수 추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던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쪽이 기관이거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가 한 2주 정도 전에 이렇게 됐었어요. 계속 팔다가 여기서부터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좀 모습이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쭉 팔고 있어요. 쭉 일단은 많이 팔고 있죠. 이렇게 온 추세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누적 잔고를 볼 때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은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좀 이렇게 강하게 팔면 항상 조정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1,000억 이상. 근데 지금 1,000억, 3,000억, 3,500억 뭐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이잖아요. 연속. 이러면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느낌은 좀 받거든요. 반드시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징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3일 연속 팔고 조금 반등하고 3일 연속 팔고 하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 정도로 느껴졌는데, 오늘에서는 추세가 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좀 들어요. 추세가 변했다. 기관들과 외인의 수급이 바뀌었다. 손바뀜이 생겼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 지수가 이렇게 갔던 지수가 이제 꺾이는 거느냐, 아니면 이 지수는 유지하되 빠지는 놈이 빠지고 대신에 누군가가 올려줄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지수가 계속 가다가 빠지는 거 1번 케이스가 있고, 2번 케이스 지수가 쭉 가긴 하되 안에서 종목들만 주도주들이 바뀌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도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이제 지수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수를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 어떤 것도 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관망하는. 근데 지수는 유지는 하는데 주도주였던 어떤 누군가가 하락을 하고 2등이었던 누군가가 상승을 하면 여기서는 매매를 더 하겠죠. 이쪽에서는 물량을 덜어내고 이쪽으로 물량을 좀 실는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거에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의 차이는 커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커요. 왜냐면 1번 같은 상황이 와버리면 코스피가 한번 확 꺾여버리면 코스닥도 뭐 당연히 꺾이는 거고, 시장이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구간인 거고,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꾸준히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싶은 거고,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며칠 봐야 돼요. 근데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거 좀 치워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혹시 2번인가라는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가는데 주도주였던 IT 애들은 조금 빠지고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는 뉴가 있는지 이걸 봐야죠. 근데 오늘 봤더니 내수주 쪽들이 좀 와요. 내수주, 특히 이제 뭐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쪽 이쪽에서의 어떤 조금 상승들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코스피 지수를 움직일 거냐라고 보면 힘들어요, 사실은. 시가총액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거래소로 분할을 하면, 보세요. 전기전자 쪽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뭐 내수주라고 하면 음식료 작죠. 그리고 뭐 유통도 좀 늘까요? 유통. 이런 애들이 코스피를 지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급격히 많이 빠졌던 이 전기전자가 이게 진짜로 빠지면 지수도 같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인 거예요. 시장 자체가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음식료도 사면 안 되고 어떤 유통업 쪽도 사면 안 돼요. 종목은 개별적으로 좀 오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꺾일 때는 다 피해줘야 돼요.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어떤가요? 코스닥 보면 역시 코스닥도 제조업의 비율이 크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기에 새로 상장된 셀트리온 제약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들어가면 코스닥은 50%가 제약바이오가 되고 나머지는 이런 제조, IT 뭐 이런 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등등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 많이 빠졌던 쪽을 보면 이쪽 IT 쪽, 반도체 쪽 많이 빠졌고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다 많이 빠졌고 오늘 올랐던 거는 오늘 역시 코스닥도 제약 쪽이 좀 이쪽 특화된 제약 쪽이 좀 강했고 음식료 쪽 조금 올랐고 출판 매체는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주가 과거 한 2년 전처럼 아주 크게 상승을 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좀 갈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 한국 증시 자체가 좋아지기는 사실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거래소에서 전기전자 쪽이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으로 큰 거를 보면 금융 쪽과 전기전자 쪽이 죽으면 시장은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쭉 왔던 시장이 꺾이면 괜히 다른 종목들까지 막 빠집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단타 종목들 있죠. 급등주라고 흔히 말하는 가격이 막 밑에다가 갑자기 하루 빵 뛰고 윗골에 달리고 쭉 빠져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들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 있죠. 뭐 안랩 같은 이런 테마주들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전기전자 쪽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사실 좀 유심히 봐야 될 때예요. 봐야 될 때고 내수주라고 하면 오늘 뭐 좀 적어 드릴까요? 오늘 조금 반등했던 거는 신세계
오리온, 롯데푸드, 뭐 샘표식품, 빙그레 이런 애들이 좀 오늘 반등했거든요. 내수주 쪽. 근데 이거를 마치 또 소설을 쓰자면 혹은 이유를 붙이자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 그리고 국내 총생산 이 GDP라고 하는 그죠? 이게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3%로 봤기 때문에 과거보다 2%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수주 쪽이 조금 반등했던 이유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 있죠. 이것도 매월 개선되고 있고, 그죠? 이게 한 6개월 정도 계속 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 보통 CSI라고 하죠. 그죠? 소비자 동향지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많이 올랐고 여기 하나 더 더하면 원화가 강세예요.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이 조금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들로 내수주들이 오늘 올랐다라고 다들 표현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지 만약에 내수주가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려면 이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그죠?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하루의 등락으로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주간 차트상 볼게요. 신세계 주간 차트를 보면 쭉 갔었죠. 쭉 흐르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좀 가는 느낌이 나긴 하죠. 살짝. 그것도 하나. 오리온. 이건 주간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리온도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 롯데푸드는 아직은 뭐 어떤 무언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2015년 8월 31일부터 계속 빠지다가 이제 한번 반등, 이제 시작인데 이게 추세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정도. 샘표도 살짝 이게 주간 차트니까요. 살짝 뭔가 좀 올라가려나 뭐 이런 느낌. 빙그레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세계랑 좀 비슷하죠. 빙그레도 이 바닥 일단은 뭐 아직은 뭔가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죠. 바닥권의 이런 좀 모습이긴 하죠. 이게 만약에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차트의 모양이 주로 나오냐면 반대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은 지금 여기 검정색은 40주 이평선이고 일간으로 표현하면 200일 이평선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10주 이평선이고 일간으로 따지면 50일 이평선입니다. 보통 시장이 돌아 나갈 때는 보통 200일 이평선 검은색 정도가 좀 이렇게 돌아 나가고요. 그때 10주 이평선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눌릴 때는 여기를 해하지 않고 이 위에서 놀아요. 이렇게 다. 이때가 진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만약에 추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면 이 빨간 10주 이평선 요 선이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40주 이평선과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같이 가야죠.
이러면 아, 내수주 쪽이 좀 갈 수 있으려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오늘 또 최근에 오늘 조금 더 반등했던 거 오늘 조금 뉴스에서는 좀 많이 나왔죠. 화장품주들이 좀 반등이 있었죠. 화장품주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좀 이제는 보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아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는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 나가겠죠, 이렇게. 그때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초입 구간이라 뭐라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한국 화장품 볼게요. 화장품주도 얘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얘는 조금 이걸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같은 그냥 다른 걸로 해볼게요. 한국콜마. 한국콜마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지금 뭔가 아직은 하락하는 느낌이 좀 더 많죠. 주간 차트로 보면 그죠? 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크게 200일 이평선이 쭉 밑으로 아직은 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 나가려면 이 검은색이 확 드러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는 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꽤 많은 좀 이슈가 있었던 LG 생건.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좋다고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가려면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고 이 빨간 선이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되고 주가는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때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일단은 검은색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확 들어 올라가죠. 그리고 빨간색 선이 한 번의 테스트 실패, 두 번의 테스트 실패, 세 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락할 땐 이렇게 빠지고, 그렇죠. 그때 주가는 이 바닥에서 여러 번의 파동을 만들고 싹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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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는 아직은 이 정도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내수주들이 좀 올랐고 특히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화장품이 지금 2분기, 3분기가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나쁠 것이다라고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이 만약에 발표가 돼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꺾이지 않다면 주도주였던 IT, 반도체 얘네들만 빠진다라면 여기에서 매도한 물량은 내수주나 뭐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빠지는 건지 종목 주도주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대응하진 않고 좀 관망하자 이번 주까지 좀 이런 좀 이야기를 회원분들한테 전화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좀 섞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업종 차트를 좀 볼게요. 이 코스피 차트 주간 차트예요.
여기 선이 된 거는 1년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2016년 보통 한 3년 정도 이상의 어떤 주간 차트를 저는 많이 좀 보거든요. 그렇죠? 보는데 또 그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왜 지수를 보냐? 실적이 좋은 종목은 지수 상관없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보통 하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종목 정도라고 보면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은 보통 3종목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훨씬 앞서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4종목 정도 중에 3종목은 지수 방향대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지수가 꺾이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4종목 중에 한 3종목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수를 일단 매일 보는 거고, 일단은 제가 아까 펀더멘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는 차트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아까 차트가 올라갈 때 빠질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간 차트에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드릴게요. 40주 지금 그려드리는 40주 이평선 좀 진하게 해서 40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10주 이평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따라가고 하락할 때는 또 이런 모양을 가져요. 40주 이평선이 이렇게 빠질 때 10주 이평선은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물려요. 제가 지금 일단 그럼 그거까지 표현하면 주가의 모양은 이렇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 이런 데를 타고 가요. 이렇게 이 50일 이평선을 10주 이평선을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자라는 거예요. 하락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떤가요? 40주 이평선이 아직은 이 각도가 세워져 있죠. 거기다가 10주 이평선이 하락하려면 이렇게 만나야겠죠. 그러려면 아직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몇 번의 등락이 필요할 거예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벌써 조정의 시작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러니까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라고 벌써부터 단정 짓기는 어렵고, 지금은 조정이다 라고 차트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이 최근에 확 올라왔죠. 이게 그러면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뭔가요 지금? 얘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얘를 한번 표현하면 상승할 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검은색 200일 이평선이 쭉 이렇게 올라갈 때 50일 이평선이 한 번에 반등을 주고 살짝 빠졌지만 바로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통 요런 순서인 거예요. 200일 이평선이 밑에 있고 50일 이평선 그 위에 주가, 이런 순서대로 돼 있는 경우들이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코스닥은 어떤가요? 아직은 이게 돌아 나갈지 빠질지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아직은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하락 중에 반등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코스닥의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처럼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대세 하락 중에 아직은 반등인지 뭔지 헷갈리는 정도의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진짜 추세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코스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간다면 코스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얘가 돌아 나가고 50일 이평선은 닿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주가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빠진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빠질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너무 짧게 그렸네요. 이렇게 빠지면 이 50일 이평선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커요. 빠지면 더 강하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어떤 무언가를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초 체력, 펀더멘털 면에서 체력과 흔히 말하는 차트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상 없음, 이상무, 펀더멘털 변한 게 없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조정이지 하락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저의 의견이고 이걸 희망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거 하나는 지금 주도주였던 그러니까 이제 대응책이 나와야겠죠. 대응책. 우리의 회원분들에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 IT 얘네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도주들 IT 쪽을 계속 보유하겠죠. 꽤 많은 물량이 있는 IT 보유하겠지만 시장은 가지만 주도주들이 바뀐다. 그럼 얘네들을 물량을 웬만큼 다 이제 축소할 거예요. 축소 혹은 다 이익 실현을 다 할 거고 새로운 주도주들로 갈아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상황을 봐가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만 아마 지금 이런 모습에서 아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고객분 중 한 분 거를 종목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목은 저희가 과거에 했었고 매매가 끝난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건 개별 종목의 주간 차트예요. 동진세미캠의 주간 차트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보여지나요? 200일 이평선이 쭉 들어 올라가죠. 이렇게 이때부터 매수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는. 그리고 이 빨간색 50일 이평선이 밑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뚫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매수 구간인 거고 요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해야겠네요.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매도하고 다 끝나긴 했는데 일단 이런 모습일 때 우리의 대응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먹자 수익을, 여기에서 수익을 내자, 여기에서 수익을 내자, 요 정도인 거고 만약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서 샀다가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하지만 다시 추세를 잡으면 다시 매수 하는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충분히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마지막에 했던 건 여기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의 이 하락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 언저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의 하락이 엄청난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만 이렇게 될 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자. 사실 이거예요. 이런 거고. 그래서 조금 시장을 지금 과도기적인 시장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하고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좀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업종지수 차트를 볼게요. 업종지수 차트에서 보통 시장이 강하게 하락할 때 어떤 징조가 나오냐면, 흔히 분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특이한 색깔로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는 장면들은 보통 이날 보면 어때요? 요날 제가 딱 표시한 날, 요날 있죠? 요날을 보면 하락 거래량이 많고 고점에서 꼬리를 잡히는 경우가 이른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전에도 벌써 이렇게 손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표현하기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주간 차트를 많이 보면 익숙해지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코스닥의 모습을 보면, 코스닥을 보면 그날 일단은 거래량만으로도 볼게요.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거래량이 하락하는 모습에서는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 종합 차트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어때요? 코스피 역시도 똑같죠. 계속 거래량이 빠지죠.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마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뭐 볼륨 드라이업이라고도 하고, 이걸 뭐 줄여서 뭐 거래량이 말라버린다라고도 하고, 뭐 부두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흔적들이 고점의 징후인데 그런 고점의 징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근데 이번 주를 봐야겠죠. 이번 주에 요 모습이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이 거래량이 만약에 는다, 전주보다 는다라고 하면 일단 하락이든 조정이든 둘 중에 하나는 시작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추세적으로 깊어지면 하락이 되는 거고, 반등하면 조정 극복한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보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 혹은 매매 자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은 1년 12달이라고 하면, 1년 12달 중에 보통 한 3달 정도가 수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9달 정도는 횡보 혹은 하락하는 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서 수익은 3달치로 거의 완성이 되는 거라서, 나머지 9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3달 정도가 수익이 나고 9달 정도가 수익이 안 나오거나 횡보. 이때 먹었던 수익을 이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면 이때 먹었던 수익을 이때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이때는 매수를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나서 이익을 보존했다면 이때는 매도 이후에 관망 혹은 매매 금지, 매매 자제,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저희 회사 이름처럼 평생 하는 거거든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관망할 건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장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일단 내일 아마 꽤 많은 변동이 있을 건데요. 내일 한번 오전 시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